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들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사이언스톡의 류시연입니다. 데이트 커뮤니티 뷰티풀피플닷컴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3천여 명의 회원에게 떠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강제 퇴출을 시켰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물관리, 수질관리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외모평가 문화, 우리나라 10대들에게는 이미 흔한 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사이언스톡에서는요, 논란이 되고 있는 SNS 속 신놀이 문화, 품평놀이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다리를 평가해달라, 몸매를 평가해달라면서 올린 사진이 무려 1000건에 육박합니다. 대부분 어린 여학생들로 추정되는데요. SNS 신문화풍토로 자리 잡았다는 품평놀이, 오늘 신경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요즘은 그 데이팅, 소개팅도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와, 그랬는데 이게 뭐 가입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입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앱에서 일정 뭐 기준이라든가 관문을 통과해야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일명 소셜 데이팅 어플들이 인기를 끌고 네. 있는데요. 이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70여 개에 달한다고 해요. 그 개수가 많다 보니까 뭐 어플 업체 나름대로 좀 차별화 전략을 세우다 보니 뭐 특정 뭐 학벌, 직업, 외모처럼 이렇게 관문을 좀 많이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최근 이슈가 된 어플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취재차 가입을 해봤거든요. 네. 네, 간단하게 좀 가입 절차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신상 정보라든가 뭐 개인의 좀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등록을 하는데요. 보통 여기서 뭐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본격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뭐 회원 가입하듯이 뭐 쓰고 거기다 사진까지 올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게 이제 본론인데요. 네. 기존 가입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별점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5점 만점에 3점을 넘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라는 건 그 사람의 모든 신상 정보를 보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사진만 보면서 하는 겁니까? 우선 신상 정보를 볼 수 있긴 한데요. 이 사진 3장의 위력이 제일 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 기자님께서는 가입 성공하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좀 괜찮은 것들을 엄선해서 올렸더니 겨우 가입이 되긴 했습니다. 겨우는요. 뭐 신 기자님 외모면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고 네. 류시연 씨는 아마 좀 쉽게 더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혼한 사람도 할 수 결혼한 분들은 가입이 어렵지만 네. 만약에 미혼이셨다면 고맙습니다. 네. 네, 손쉽게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점을 넘지 못하면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재수, 삼수를 해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정말로 통과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그쵸. 있다는 얘기네요. 네, 꽤 많죠.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네. 뭐 탈락을 했는데 왜 탈락했는지 모르겠다. 혹은 뭐 가입자들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요.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데이팅도 스마트폰으로 한다라고 네. 하니까 상당히 놀라운데 이런 문화가 이미 10대들 사이에는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소셜 데이팅 어플의 핵심이 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좀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을 조건을 따져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뭐 품평이라고 많이들 부른다고 하는데 외모 품평, 몸매 품평 등이 굉장히 놀이처럼 이렇게 유행처럼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학교 다니죠. 그 다음에 또 학원에 가죠. 하루 24시간이 어떨 땐 성인보다도 그쵸. 더 네.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품평놀이라는 게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루키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루키즘? 네. 네네. 어떤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뭐 외모 지상주의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요즘에 얼짱, 몸짱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뭐 성형 같은 것도 굉장히 열풍이고요.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외모라는 기준이 좀 사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다. 뭐 이런 사상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놀이까지 생겨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요. 또 청소년기에는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신체에 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 궁금하고 내 외모에 대해 좀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인터넷에 자신의 사진이라든가 뭐 몸매 같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지 좀 평가를 듣는 것이 이제 놀이 문화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사실 외모뿐 아니라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좋은 장점들이 그쵸.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모두 무시되고 너무 외모만 부각이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청소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좀 가상의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좀 괴리가 있다 보면 자아 형성에 좀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지나치게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타인의 평판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우울감을 높이고 심지어는 좀 우울감이 심화되다 보면 자살 충동도 강해진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지난해에 한 10대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요. 네. 또 2013년에 그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청소년 4명 중 1명이 그 자살 충동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아이고.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외모가 자살 충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네.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생각되는데 글쎄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사건, 사고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우선 중국에서 일어난 사례를 우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한 여성이요.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호감을 갖게 된 남성이 여성과 이렇게 친분을 쌓다가 실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을 만나러 무려 이틀 꼬박 이렇게 걸려서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멀리 있었던 멀리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멀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기대감을 갖고 만났는데 그 여성의 실물이 그 사진과 굉장히 달랐던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있어요. 네, 네. 뭐 화장이라든가 그렇죠. 보정을 통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실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남성이 굉장히 격분해서 그 여성을 폭행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도 남성의 외모를 보고 네. 남성분들도 여성의 외모를 보긴 하지만 남성분들이 여성의 외모를 조금 너무 많이 보시는 그쵸. 네.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여성분은 뭐 특별히 아기가 있는 건 그쵸? 아니지만 네. 아기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범죄 그렇죠. 행위에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보면요, 뭐 도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명의 도용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인 양 행동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 뭐 연예인들이나 그런 일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반인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 좀 예쁘고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서 내 SNS에 올리고 아예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악의적으로 좀 이용이 돼서 피해를 본 일반인들의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좀 엽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극단적인 범죄 사건도 있었어요. 한 20대 남성이 그 10대 여성들에게 자신이 여성인 척하고 접근을 합니다. 어머. SNS를 통해서요. 네. 그리고서 나도 여성인데 내 몸에 그런 부끄러운 일부 신체를 공개할 테니 너도 보여줘 이렇게 어머.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뭐 10대 어린 청소년들은
그 말에 넘어가서 자신의 그런 노출된 사진을 남성에게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 남성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거를 이제 빌미로 협박을 해서 성범죄까지 이어진 정말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나쁘네요. 네.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저희가 편리해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들은 성인들이니까 네. 조금 낫다 치더라도 우리의 어린아이들 또 우리의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술 습득이 더 빠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술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정말 놀이기구처럼 맞아요. 너무 자유자재로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보면 조금 그 나이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특히 좀 예민하고 뭐 외모에 관심이 많고 또 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춘기 시기에 그런 도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성인들이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구를 잘 이용하면 어떤 것보다 너무 좋게 잘 쓰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굉장히 좀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히 좀 부모님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또 인터넷 이용 교육이라든가 또 성에 대해서 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는 그런 좀 교육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기를 개발했던 사람들도 본인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네.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신경 기자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처럼 외모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어른들의 외모 지상주의 사상이 그대로 답습돼서 이런 기이한 놀이가 탄생된 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0대만의 다양한 놀이 문화는 존중하지만 과연 건강한 놀이 문화인가라는 것은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